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책임론이 미국 내에서 불거지고 있잖아요. 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면이 초래된 것이 누구 책임이냐? 트럼프.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심각성을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너무 평가절하했다. 괜찮다 네. 했던 것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 네.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그 책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어때요, 배 소장님? 네. 올해 연말에 이제 11월 달에 미국 선거 있잖아요. 네. 트럼프 재선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얘기하세요. 저는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시사 전문 정상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오늘 우리가 많이 힘들지만 오늘 기사 중에 반갑게 제가 읽은 것 중에 세계가 우리를 좀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휴지하고 손소독제, 쌀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 보고 수출 좀 해달라고 예?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이 사재기도 없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휴지를 되는 대로 네. 보내라. 바로 계약을 체결하겠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휴지를 좀 아껴 써야 돼요. 네. 예. 배 소장님 지난번에 보니까 예? 휴지 한 번에 한 3장씩 꺼내 쓰시던데. 누구였죠? 예? 저는 아닌데요. 제가 잘못 봤어요? 네, 저는 휴지 안 씁니다. 안 써요? 네. 티슈만 씁니다. 그 개인 소독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네. 개인 소독을 어떻게 해요? 그냥 칙칙 뿌리는 거죠.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19 얘기부터 해볼게요. 최근에 완치 판정 후에 근데 재확진 받는 사례가 좀 많아졌다면서요? 네, 그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가 다시 양성이 된 경우가 뭐 50건이 넘었다라고 하는데 이 지금 바이러스가 다시 감염이 된 건지 아니면은 좀 검사에 오류가 있는 건지 뭐 아니면은 이제 몸속에 바이러스가 좀 남아 있다가 다시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건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역학 조사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뭐 특히 이제 뭐 경북 푸른요양원이 뭐 지난달 26일부터 운영을 다시 시작했는데 완치 판정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을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서 7명이나 이 다시 양성 판정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았는데도 또 예,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했는데도 야. 다시 또 양성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좀 역학 조사를 좀 벌이고 있고 이게 뭐 재확진을 받은 환자라고 하더라도 뭐 재확진이라고 하더라도 이 감염 그 전염력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좀 굉장히 좀 당국에서 이 퇴원 기준을 좀 바꿔야 된다. 뭐 예. 아니면 완치 판정이 내리더라도 한 1, 2주 더 경과를 지켜보다가 퇴원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까 권준욱 부문장 발표돼 있었습니다만 오늘 47명, 어제 49분인가 그랬잖아요. 네네. 추가 확진자가 이제 50명대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미만. 그렇다고 방심해서는 안 절대 안 되겠구나. 되죠. 다시 한번 생각을 네. 하게 만들고요. 배 수장 그리고 네. 20대 자가격리자가 예? 친구들하고 술 마시러 나갔어요? 네, 자가격리자인 경우에는 정말 이거 철저히 해야 된다고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예. 4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연장돼 있는데 자가격리 휴대폰에 이제 앱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휴대폰을 꺼두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예.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대 나가서 집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데 이것도 스스로 신고한 것도 아닙니다. 본인들이 또 뭐 와글와글 또 수다를 떨고 웃으면서 자가격리인데 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술을 먹고 있어. 그건 옆에 있는 예, 분들이 옆 신고를 테이블에서 했구나. 유심히 듣고 있다가 뭐지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 깜짝 놀라죠. 하면서 그러면. 화들짝 놀라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휴대폰에 설치되는 이 자가격리 앱이 괜찮은 거냐 아니면 전자팔찌라도 해야 되는 것이냐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 의식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 이런 하나쯤이 안 정신은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정상근 기자, 예. 그게 전자팔찌 부착하는 방안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감염증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이 좀 많아지면서 이 정부도 지금 고민에 빠지고 있는데 지난 4일까지 집계한 바에 따르면 그 자가격리 이탈자가 137명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인 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많은 국민들이 자가격리를 잘 지켜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게 한 명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좀 이 부분이 좀 없어야겠죠. 그래서 좀 보다 더 강력한 대책, 그러니까 전자팔찌를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의견들이 뭐 정부 안팎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좀 신체의 자유를 좀 구속하는 것에 관련해서 좀 마땅한
마땅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또 이런 지적도 전자팔찌 나오고 정말 있습니다. 중요한데요. 네. 밑줄을 한 수만 개는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자팔찌 굉장히 전자팔찌. 밑줄은 그냥 하나만 쳐요. 알겠습니다. 별을 많이 줘요. 별 몇 개. 별 5개. 예. 밑줄은 그냥 볼펜도 아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뭐 네. 한 줄만 치는 걸로 하고 전자팔찌 중요하다 이거죠. 네.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클럽에 모이는 분들을 우려를 표했다면서요? 지금 클럽에 20대들이 또 많이 모인다. 심지어는 10대도 모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작정하고 클럽 디스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클럽에 가서 젊은 세대들이 시간을 보내는 건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부비부비 해버리면 이 조용한 전파자가 돼서 집으로 가서 또 다른 대중의 이 대중적 모임에 갔을 때 이게 전파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정세균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문을 연 일부 클럽 등 유흥업소에는 사람들이 줄 서서 몰려들고 있다. 그러면서 젊음을 발산하려는 욕구는 전 세계 공통이지만 상당히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밀폐된 공간에서 서로가 부딪히는 클럽은 집단 감염의 우려가 높은 장소다. 조용한 전파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걱정했습니다. 19일까지 이제 네. 고강도 2차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하고 있는데 네. 19일까지만이라도 좀 자제 좀 해야 근데 됩니다. 좀 장기간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주지만 또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우리가 장기전이니까 네. 또 클럽에서 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또 춤을 추면 되죠. 혼자서. 그래요? 혼자서요? 네. 혼자서 가끔 춤. 하십니까? 저는 혼자서 춤을? 출 수 있죠. 혼무라고. 혼무, 혼행, 혼댄. 알았어요. 네. 자, 실제로 이 강남 대형 유흥업소 직원이 확진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대형 유흥업소에서 이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최근에 일본을 다녀온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던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금 전염이 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여성과 룸메이트인 사람이 또 확진 판정이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유흥업소에 드나드는 사람이 수백 명인 것으로 좀 알려져가지고 혹시 또 대량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 네. 일단 이 사람이 지난달 27일 오후부터 그 28일 아침까지 그러니까 일한 시간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일했고 그리고 해당 업소가 또 이달 초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뭐 지금 현재 역학조사 중인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얘기 거기까지 하고 저 네. WHO가 세계보건기구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기조연설을 요청했다 아까 허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오는 정상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와 아주 또 협력 관계인 남미의 대표적인 국가가 페루거든요. 예. 페루 대통령은 전화를 걸어와서 한국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래요? 어떻게든 극복을 하고 싶으니까 네. 한국의 임상 데이터 그리고 한국의 극복 방안 그리고 한국의 진단 키트 다 도와달라. 예.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WHO 세계보건기구는 세계보건총회를 곧 개최할 예정이거든요.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좀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갔는지 네. 성공 사례로서 기조연설을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요. 그 WHO 사무총장 이름 뭔지 아세요? 아닙니까? 네. 거부로 여수스. 네. 네. 이거 외우기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발음도 어렵습니다. 제가 힌트를 하나 예술을 만들었어요. 하라고 하는 거죠. 여수 사람이다. 여섯 사람입니다. 거봐라 여수 사람이다. 그래서 거부로 여수스. 이러면 더 외우기 쉽죠. 네네 그러네요. 거부로 유수스. 청취율 조사 기관인데 상당히 좀 안타깝네요. 예. 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거부로 유수스 사무총장한테 네. 세 가지를 역설했다는 거 아니에요? 개투민,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 고. 요즘 저 배 소장이 그 세 가지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공부를 좀 게을리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상당히 조심스러운 기관이에요. 청취율 조사 기관인데 네.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김경래 PD가 걱정하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공부 좀 열심히 하고 계시죠? 계속하겠습니다. 네. 네. 세 가지 이런 거 정리하기 딱 좋은데 개투민을 하여튼 얘기해줬다. 경제가 걱정입니다. 3월 실업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었다면서요? 네, 이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실직을 해서 이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을 잠정 집계를 해봤더니 19만 1천여 명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뭐 잠정 집계이긴 한데 이게 눈에 띄는 증가세인데요. 이 해당 통계를 보면은 2018년 그리고 2019년 3월에는 각각 한 11만 명, 12만 명 이 정도였는데 올해는 무려 이제 7만 명 가량이 더 늘어난 겁니다.
53%가 증가한 수치인데 더 우려되는 점은 이 3월 들어서 이 점점 실업급여 신청 추세가 꺾이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네. 이게 4월이나 5월이 되면 더 안 좋은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상당히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이거는 그냥 실업급여를 그 신청한 사람들만 얘기를 한 거고 이 무급휴직이나 뭐 이런 휴업, 뭐 휴난수업, 순환 휴업 뭐 이런 것들은 입집계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경제적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것으로 좀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타격은 항공업계죠. 항공업계는 그렇죠. 관련 유관 산업까지 합하면 25만 명인데 만약에 항공산업 자체가 무너지면 1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항공업계 그 기내식 만드는 분들 네. 실업되신 분들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종사하고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7732 청취자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버스 운행 전에 출석합니다. 하리케인 파이팅 해주셨어요. 네. 버스 기사님이신데 그죠? 몇 번 버스 운전하세요? 운행하시면서 좀 조금 크게 틀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요즘 아쉬운 소리 또 드릴 기간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아까 배 수장도 얘기했지만 기왕 트실 거면 볼륨을 조금 더 높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도와주세요 기사님. 네. 해외 소식 좀 얘기해 보자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처음에는 병원 갔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낫겠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중환자실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네, 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건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이 좀 심각해진 모양입니다. 영국 BBC 또 가디언즈에 따르면은 영국 총리실 대변인이 이 존슨 총리가 영국 시간으로 오후에 컨디션이 악화되면서 의료팀의 조언에 따라 집중 치료 병상, 우리로 치면 이제 중환자실로 옮겼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그래서 외교장관이 일단 총리 업무를 대행을 하는데 아주 뭐 심각한 아주 위독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니까 빨리 틀고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고 런던 시장까지도 역임을 했었고 보리스 존슨 총리는 말 그대로 이 브렉시트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네, 그랬죠. 그런 만큼 존슨 총리가 자칫 잘못하기라도 하면 영국이 상당히 또 상황이 난감해지게 되거든요. 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외무장관이 현재 총리 대행을 하고 업무를 있습니다. 대행하고 있다고 네. 그러죠. 네네. 네. 자, 미국의 사망자가 지금 10,000명이 넘었다면서요? 네, 넘었습니다. 이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 45분을 기준으로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었는데 그 미국에서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지 37일 만이고 이 사망자가 1,000명을 넘긴 때로부터는 불과 12일. 야, 네, 이 걸렸습니다. 10배가 넘게 12일 만에 증가를 한 거죠. 이게 확진자가 아니고 사망이 10,000명이 넘었다는 네, 거예요. 사망자가 그렇습니다. 10,000명 이 넘었습니다. 확진자는 36만 명을 우와. 넘어섰는데 미국에서는 이 병이 좀 어르신들 위주로 걸리는 병이다. 이런 인식들이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좀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뭐 10대 사망자가 발생을 하는 등 지금 20, 30대 감염자들도 좀 급속히 늘고 있어서 미국 언론에서도 지금 젊은 층이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책임론이 미국 내에서 불거지고 있잖아요. 네, 미국 CNN 방송의 유명한 프로그램이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예?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미국 의회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 조명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여기에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면이 초래된 것이 누구 책임이냐? 트럼프.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심각성을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너무 평가절하했다. 괜찮다 네. 했던 것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 네.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그 책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어때요, 배 소장님? 네. 올해 연말에 이제 11월 달에 미국 선거 있잖아요. 네. 트럼프 재선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얘기하세요. 저는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일단 재선. 이름에도 네. 재선이 가능할 재선 것 같다.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데 그런 이유는 이제 지금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8월에 연기했거든요. 네. 민주당도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데다가 한편으로 또 미국 국민들 중에는 비판도 하지만 이때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만에 하나 이 코로나 국면이 9월 10월까지 가면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정상근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치 얘기 좀 할게요. 네. 총선 앞두고 또 막말 나오고 있어요. 네. 미래통합당 후보가 30, 40대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미래통합당은 이제 선거 관련 회의였는데 김대호 후보죠. 관악에 네네. 출마하고 있는 이 김대호 후보가
이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3, 40대입니다. 그러니까 3, 40대를 논리가 없다. 네. 아마 그런 이유는 지금 같은 국정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냐, 아마 이 논리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3, 40대는 논리가 없는 세대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전에 50대, 60세 이상은 논리가 있는데 반면에 3, 40대는 무논리다 이렇게 비꼬 왔습니다. 그런데 이 후폭풍이 엄청납니다. 그럼 당신들은 뭐 했냐? 이러면서 3, 40대가 인터넷에서 극렬 반발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본인의 소셜 네트워크에다가 정말 사과한다. 죄송하다. 당에서는 엄중 경고 그 이상의 징계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상황의 엄중함을 볼 때는. 그런데 경고로 일단은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30대 뭐 정상근 기자 30대고 네. 40대 후반에 우리 또 배종찬 소장 50대입니다. 50대세요? 네. 그래요? 많이 안 믿더라고요. 30대인 줄 알았는데. 아직 40대 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네. 자, 그리고 또 미래통합당이 이해찬 대표가 부산을 비하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뭔 얘기예요? 그 미해찬 대표가 어제 이 민주당 부산시당에 가가지고 그 부산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부산은 교통체증이 많을까? 이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네. 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라면서 그래서 이제 뭐 경부선 관련된 이제 공약을 이제 거기서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근데 이것을 두고 뭐 굳이 초라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야 했냐? 예. 뭐 그래서 뭐 이 부산 지역을 비하한 거다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정치권에서 참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게 이 의도 자체는 부산 경제 발전을 좀 책임져 보겠다. 네네. 힘껏 돕겠다는 의미였는데 사실 그 표현 자체가 비하하는 것처럼 들려버린 거죠. 네.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 갖고 정치권에서 지금 논란이 아니라 이제 많이 무르익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민주당 여당의 입장은 황교안 대표는 뭐죠? 1인당 50만 1인당 원. 50만 원. 네.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 200만 원.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정부안은 이제 뭐예요? 정부안은 가구당 최대 100만 원. 네, 최대 100만 이렇게 원. 돼 있는 건데. 하위 70%.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해보면 정부안의 예산은 한 9조 1천억. 네. 황교안 대표 미래통합당 안은 13조 원 들어가고요. 25조. 아니 25조, 네, 25조. 원입니다. 그다음에 민주당 안은 이제 13조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네. 이 당에 각 당에서 이렇게 이 정책이 나오는데 우리 무겁당 원내대표 어떤 정책을 갖고 있어요?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정책이- 무겁당의 입장은? 정책이면 정책위 의장한테 물어보셔야죠. 그래요? 정책위 의장, 네. 뚱블리 정책위 의장. 무겁당의 긴급 재난지원금 정책은 어떻게 돼 있어요? 4인 가구 기준으로 네, 삼겹살 5인분을 제공했습니다. 네. 결국 먹는 걸로 가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먹자판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자가격리자에게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이거를 채우는 방안을 고민 중이죠. 뚱코벨 힌트 주세요. 네. 정상 기자. 네. 이게 뭘 채우기는 채워야 되는데 네네. 밟지는 좀 힘들겠죠. 닿지 그렇죠. 네. 잘 안 닿겠죠. 그렇죠.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으니까. 팔찌가 났죠. 팔찌가 났죠. 네. 전자. 네. 힌트를 주세요. 답을 주시지 말고. 자, 정답 보내주세요. 50원 유료 문자 샵 연고일 TBS 앱 열렸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K 배정찬 소장, 시사 전문 뚱블리 정상훈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